이제 금융전쟁에서 끝판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무역으로 일단 시비를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금융에서 돈을 털어가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2단계 기술로 목을 조르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건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칭화대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중국 정부가 하는 것이고, 그 중국 정부가 만든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냐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100조 원 가까운 돈들이 기업에 투자가 돼 있고, 그 투자가 앞으로 이제 두 번째까지 들어갔지만 3단계, 4단계가 어디로 가냐가 이게 중요해 보이고, 지금 칭화윤이라는 이제 칭화대학이 만든 교판 기업 하나가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가 이제 최근에 부도가 났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룹에 모회사가 부도가 나면 당연히 밑에 있는 자회사들도 다 부도 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상장회사가 있습니다. 칭화윤이그룹, 쯔광그룹의 이 반도체 만드는 회사 자광국미라는 회사하고 이 자광부펀, 자광주식이라는 두 개 회사가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그룹이 부도 났으면 이 회사들 다 상장 폐지가 돼야 맞죠. 근데 이 회사들은 멀쩡하게 거래가 되고 주가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번 자광그룹 홀딩 컴퍼니의 부도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칭화윤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것이 형식상으로는 이것이 이제 민영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지만, 그것의 운영을 맡겼던 칭화유니그룹의 이 회장을 이걸 이제 쳐내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소불위의 중국 정부가 뭐 그거 그냥 자르면 되지 이러지만, 문제는 칭화유니그룹이 그 사이에 중국 정부가 만든, 우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민간 기업이 반도체를 국산화하고 M&A를 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다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이것을 한 방에 자르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이겼던 것이 이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 49% 지분을 들어온 민영기업을, 그 경영자를 퇴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그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소각을 해버리고 대신 제3자의 지분이 들어와서 이제 자금도 수요를 하고 어떻게 보면 경영권도 확보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쓰죠. 중국 같은 경우 이번 칭화윤이에 관한 것은 그 최고 경영자의 경영 어떻게 보면 부실, 또는 이제 중국이 원했던 기술 국산화, 반도체 국산화에 미흡한, 그리고 이것이 기술 개발보다는 오히려 재테크에다가 포커스한 그 회장을 문책하는 그런 느낌의 이제 이 부도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칭화유니그룹의 그 새로운 주주가 이제 등장을 한다. 그래서 뭐 이제 아직은 썰이긴 하지만 이제 알리바바가 플랫폼 기업이 이제 돈을 대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뭐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하는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끝났다, 이거라고 보기보다는 그 한 개 기업에 그 유치했던 민영기업의 경영 부실을, 이것을 털어내고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반도체 굴기를 이루기 위한 추진력을 서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중의 반도체 전쟁은 한국한테 엄청난 기회하고 시간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2025년까지 반도체 국산화를 뭐 70%를 하겠다, 그 목표는 이제 뭐 물 건너 갔고요. 뭐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한 30% 정도 수준이면 중국도 만족하는 수준으로 왔고, 그만큼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선진국을 캐치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능력, 소위 말하는 자원의 한계가 지금 왔다고 봐야 되고, 그만큼 한국은 시간을 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전략은 이미 미국이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기술에서 완전히 브로킹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술을 그대로 추격을 해서는 이것은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략은 추격 전략이 아니고 이것은 뛰어넘는 전략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실리콘을 베이스로 하는 반도체에서는 이것은 어떤 분야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거나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이 기판이 실리콘의 판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리콘이 아닌 이 다른 제3세대 반도체, 뭐 조금 어려운 얘기 나면 실리콘 카바이드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갈륨 이런 이제 제3세대 반도체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이 5년 뒤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이제 새로운 승부처다.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로 봐서는 지금 실리콘 베이스의 반도체에서는 적어도 5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점검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중국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에서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기판을 바꾸는 그 반도체에서는 중국은 뭐 국가의 모든 체제를 동원해서 여기다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쪽도 이제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케어풀리 워치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 기술, 3차 산업혁명 기술에서는 미국은 중국보다 잘하는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ABCDR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예를 들어 로봇, 여기서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뭐 거의 넘버 2이면 확실하고 이제 넘버 1으로 가냐 못 가냐 하는 것에 이제 관건인데 지금 미중에 아마 새로운 전쟁의 핵심은 A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라고 하는 것에 이제 본질을 놓고 보면 빅데이터의 싸움이고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집어넣으면 답도 쓰레기가 나오듯이 이것이 결국은 빅데이터의 사이즈하고 빅데이터의 퀄리티가 인공지능의 수준을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억 2천만 명의 인구가 가진 이 빅데이터하고 14억이 가진 인구의 이제 빅데이터가 이게 지금 빅데이터의 사이즈에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거기서 IP를 뽑고 거기서 나온 IP를 갖고 AI를 만들고 그걸 로봇에다 집어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지금 시간이 문제이지 중국이 AI에서 빅데이터가 워낙 크고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이것은 시간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것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서 순수 AI가는 이것을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는 그건 약간 다른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AI 연구 논문이나 인용하는 논문에서는 이제 중국이 미국을 이미 추월했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뭐 니혼게 이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 중국의 대학 그리고 이제 AI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현상은 뭐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연구라는 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이제 생산으로 이어지고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되고 또 이것이 아마 역설적으로는 우리 한국에 대해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의 전쟁은 뭐 무역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금융 전쟁에서 끝판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무역으로 일단 시비를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금융에서 돈을 털어가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2단계 기술로 목을 조르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중국의 기술로서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한국은 꽃놀이패를 진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지금 이제 디커플링이니 리쇼어링이니 하는 문제가 탈중국화니 하는 문제가 많이 이제 논란이 되지만 최근 2년 반 동안에 사실은 탈중국화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인건비 상승을 피해서 동남아로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 간 것들이 대부분이고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40년간 만들어진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2년 반 만에 또 앞으로 4년 만에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전략을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동맹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맹 전략이라는 것은 의미는 뭐 강자가 동맹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제는 자기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방들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그 사이에 얼마나 크냐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보면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히토리에 대해서 동맹을 하자는 제안을 미국이 해요. 이 얘기는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 네 가지에서 미국이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미중의 기술 전쟁에서 한국이 아이러니하지만 이 네 분야에서 한국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이 뭐 한국이 삼성전자를 불러서 회의에 뭐 참석시키고 또 상무부도 삼성전자를 부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힘들어지거나 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것은 기우일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 반도체의 생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점유율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 이상을 아시아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술은 미국에 있을지 몰라도 생산은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미국도 대만, 한국의 힘을 쓰지 않으면 중국을 봉쇄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한국은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그 양국 간의 이 생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누가 쥐고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뭐 반도체 순수 이 구매액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 한 4,400억 불 정도의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수입한 것만 3,500억 불 가까이 됩니다. 그럼 전 세계 반도체 거의 한 80% 가까이를 중국이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은 물론 그것이 이제 재수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미국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시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기술을 갖고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거고 오히려 앞으로 적어도 이 미국이 12%밖에 되지 않는 생산 시스템을 20%, 30%까지 올리는 기간, 그리고 중국이 적어도 반도체 국산화를 이제 하려고 하는 5년에서 10년의 이 기간 동안은 한국이 어떻게 보면 꽃노래패를 치는 양쪽이 다가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 그 축발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글쎄 뭐 저는 그 중국이 미국을 잘 모른다거나 또 뭐 미국이 중국을 잘 모른다기보다도 더 문제는 한국이 중국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무섭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중국의 이 사회 자원 동원력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 통제력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정책의 지속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이게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는 4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민주적인 선거 시스템이 정책의 일관성 또 표심에 목숨 걸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중국의 강한 이제 사회 통제력, 자원 집중력 그리고 정책 일관성과 맞붙었을 때 이것이 이제 시스템은 좋지만 1대1로 붙었을 때 이 시간의 싸움에서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무서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미국을 놓고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액션이 강하죠. 근데 중국을 보면 이 플랜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플랜이 플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00년의 계획을 잡고 반 자르면 50년인데 50년을 10으로 나눠서 5년의 계획을 잡으면서 그 5년의 계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심지어는 뭐 숫자가 안 맞으면 통계 조작을 해서도 맞추는 그런 이제 그 실행 이런 쪽에서 이게 이제 서방 세계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그 중국의 사회 통제력 이제 이것이 서방의 그 창의력하고 서로 맞부딪혔을 때 이제 누가 이기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서방의 눈으로 보면 서방의 창의력이 이긴다 이렇게 보고 또 중국은 반대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이 사회 통제력과 지속성이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이긴다는 시간이 지나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게 핵심은 누가 상대를 더 잘 아냐 하는데 이제 핵심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중국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시진핑은 이 역대 클린턴이라든지 레이건이라든지 역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5명의 정치 지도자 중에서 창업자인 모택동을 제외한
등소병 장쩌면 후진타오 시진핑 이 네 사람과 회담해보고 협상해보고 중국의 지도자가 지금 있는 지도가 역대 3명, 4명의 지도자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눈을 가진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더 이제 그러면은 저는 그 닥터 키신저 같아요. 키신저 박사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71년 뭐 이제 핑퐁 외교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 대중 외교를 그 긴 시간 동안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사람이 있냐. 또 역설적으로 중국은 40여 년 동안 미국을 케어풀리 워치하고 외교의 최전선에서 상대를 계속적으로 팔로우한 사람이 있냐를 놓고 보면 중국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이 센 것은 바이든, 키신저 같은 리얼 미닝 오브 프로들이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중국의 사회 통제력이나 집중력을 어떻게 이것을 이제 요리하는가. 그게 정말 진정한 미국의 실력이고 어떻게 보면 미중 전쟁의 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공산당이 월스트리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족한 자본 이런 것들을 이제 월스트리트하고 아이러니하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를 유치를 해서 경제 발전을 하고 경제 부흥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그 미중이 전쟁하는 와중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IB를 이제 100% 독자영업을 하게 줬다. 이것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쇼업입니다. 그래서 미중의 전쟁에서 서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브로킹을 하고 있죠. 다 막고 자르고 하는데 중국은 우리는 막는 것이 아니라 여는 것이다고 하는 이 전 세계에 보여주는 전략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과연 이 JP 모건이라는 회사가 맥이냐 애인이냐 이걸 놓고 보면 이것은 그 사이에 공산당이 월가를 사랑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결혼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맥이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은 그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금융에서 돈 털어가는 것이 미국과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그랬었고 중국도 같은 패턴으로 간다고 하면 이번 기술 전쟁 다음은 이건 분명히 금융 전쟁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금융시장의 개방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을 놓고 보면 전체 자금 조달에서 84%가 은행 중심이고 직접 금융은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붙었다고 하면 금융시장 개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뭐 10대 1 그 이상으로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먼저 이제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 이제 중국의 IB를 어떻게 자극하려고 그랬을 때 미국의 탑랭커의 IB를 이걸 유치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매기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 중국의 지금 은행업은 전 세계 랭킹 1등부터 4등까지 5등까지가 다 중국의 은행입니다. 그러나 IB는 형편없이 낮은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IB들한테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놈을 하나 갖고 들어와서 헤엄을 치게 만들어서 긴장시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은 이제 우리처럼 겸업주의 그 분업이 됐습니다. IB하고 CB하고가 상업은행이 서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하려고 하면 증권법, 은행법을 바꿔야 되죠. 근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려 하는데 이것의 방법 중에 하나는 여차하면은 이제 JP 모건이 얼마나 잘하는 걸 보고 수익 모델이 세게 나오냐면 그걸 보고 나서 은행들을 만약에 위기라고 하면 바로 IB 투자은행으로 집어넣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은행의 자회사에서 증권 IB를 갖고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증권사가 있으면 그걸 합병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은행업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 IB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IB로 돌아 버릴 수 있는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중국의 매기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전쟁은 그 상대 10명 죽이려면 아군도 한 7명에서 8명은 죽어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것은 끝까지 간다. 그리고 이게 기술 전쟁이 그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뭐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무역 전쟁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무역 전쟁은 최근 2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서로 붙었지만 결과는 이제 언론에서는 시진핑의 완패, 트럼프의 완승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과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의 완승이었다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됐겠죠. 그래서 당초의 목표였던 2천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업으로 이 중국과 이 싸움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실익이 없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이제 바이든이 1월 20일 취임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바이든의 입에서는 무역전쟁이라는 이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전략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무역전쟁은 이미 끝이 났고 새로운 단계의 전쟁의 이제 시작이고 그 시작은 결국은 이것이 둘 중에 하나가 항복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지만 둘 다 항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전쟁은 아마도 이것이 금년에는 내가 이겼을지 모르지만 다음 해는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속 게임으로 지속되는 적어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 85년부터 시작된 전쟁이 10년을 갖고 뭐 소련과의 전쟁은 이것이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갖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이 전쟁은 최하 10년, 길면 20년 이상 가는 전쟁이고 거기서 이것이 양국이 화해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